북한에서 결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 하나로 최소한 굶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설레는 선택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장 무거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결혼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었다면 어떨까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상대방의 집안, 출신, 과거가 더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저에게 결혼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평가받고 감정이 아니라 조직의 허락으로 이루어지던 결혼.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제가 보았던 사람들을,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10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동네 언니 한 명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언니는 제가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밝게 웃었고 동네 아이들에게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 언니가 누군가와 결혼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언니는 누구랑 결혼해요? 어머니는 빨래를 개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좋은 집안 아들이라고 하더라.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집안이 좋고 출신이 괜찮으면 되는 거지. 그때 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진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그 언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작은 마당에 음식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평소처럼 밝은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잘 됐어. 저 집안이면 괜찮지. 응, 출신도 나쁘지 않고 아버지가 당원이라고 하더라. 그럼 됐지 뭐. 저 애도 이제 안정될 거야. 저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란 게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구나. 좋아한다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오는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일이라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도 그런 이야기는 계속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훌륭한 공민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공민은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야 하고 훌륭한 가정은 올바른 결혼에서 시작됩니다. 올바른 결혼.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두 알았습니다. 출신이 좋고 성분이 깨끗하고 조직에서 인정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것이 올바른 결혼이었습니다. 15살이 되었을 때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울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서였습니다. 친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며칠 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좋아하던 남학생이 있었는데 친구의 어머니가 알고는 크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집안은 안 돼. 절대 안 돼.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남학생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출신이 복잡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친구는 그 후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게 허락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건 내 잘못도 상대방의 잘못도 아니구나. 단지 집안이, 출신이, 과거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결혼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막연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집안이 우리 집안과 맞지 않으면?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연애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은 중매였습니다. 부모가 알아보거나 친척이 소개하거나 직장 동료가 연결해주거나 그렇게 만난 사람과 몇 번 만나보고 괜찮다 싶으면 결혼하는 것. 그것이 제가 본 결혼이었습니다. 17살 때 어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곧 결혼 생각을 해야 할 나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어린데요. 아니야. 20살만 넘으면 늦는 거야. 미리미리 좋은 사람 알아봐야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안 되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뭐가 중요하니? 같이 살다 보면 정도 들고 그러는 거지. 중요한 건 집안이 안정적이고 출신이 깨끗한 사람이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혼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해주는 것이라는 걸.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과 결혼하게 될까? 그 사람은 나를 좋아할까? 아니면 나처럼 그저 집안 때문에 만나게 될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결혼은 이미 제 손을 떠난 일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북한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것. 2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같은 사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저는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서는 달랐지만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세요. 그런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저는 그 사람 맞은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은 괜찮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 친절한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그 사람을 보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을 많이 나눈 건 아니었지만 가끔 나누는 짧은 대화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같이 일하는 언니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 기분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혹시 누가 생겼어?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다 알아. 근데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함부로 누구 좋아한다는 말하면 안 돼. 왜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특히 상대방 집안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여기서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조차
조심해야 하는 일이구나.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슬쩍 꺼낸 거였습니다. 어머니, 공장에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즉시 몸을 돌렸습니다. 누구? 어느 부서야? 저랑 다른 부서인데요. 가끔 마주쳐요. 이름이 뭔데? 저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 사람 집은 어디야? 부모는 뭐 하시는 분이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함부로 좋아하면 안 돼. 집안부터 확인해야 해. 출신 성분이 어떤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형제는 뭐 하는지. 왜요? 그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아직 몰라. 북한에서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3대를 보는 거야. 3대.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그리고 심지어 형제와 친척까지. 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 할아버지가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 형제 중에 누가 사고를 쳤다면, 그럼 너도 같이 문제가 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요. 상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그게 기준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집안은 어떨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혹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왜 저는 그 사람 자체를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걸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으니까요. 함부로 좋아하면 안 돼. 며칠 후 어머니가 알아봤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집안 내가 알아봤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요? 공장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그 사람 아버지가 뭐 하는지,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 그래서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긴 한데 그렇게 좋지는 않아.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당원은 아니래. 그냥 평범한 노동자고 출신 성분은 나쁘지 않은데 특별히 좋은 것도 아니야.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잖아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른 거야. 너도 이제 20살이 넘었어. 더 좋은 조건을 찾아야지. 더 좋은 조건이요? 응. 당원 집안이라든지 군대에서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집안이 나중에 너한테 도움이 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친절했고 말투가 부드러웠고 저를 대할 때 존중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당원인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집안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했고 식당에서 보이면 다른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바쁘세요? 전보다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아, 네. 좀 바빠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어머니가 알아봤고, 이미 조건이 좋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이미 저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몇 달 후 어머니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번엔 괜찮은 사람이야. 아버지가 당 간부고 집안도 안정적이래. 저는 만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았고
말도 잘 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장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았고 말을 나누면서 즐겁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좋아 보이던데? 어땠어? 괜찮았어요. 그럼 계속 만나봐. 조건. 다시 그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결국 결혼이란 건 상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선택하는 거구나.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보다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떤지가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는 곳이구나.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공장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도 얼마 후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소개해준 사람과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안도했습니다. 아, 그 사람도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결혼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어머니가 소개해준 그 사람과 저는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대화는 무난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를 다녀왔고 지금은 한 기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한다고 말했고 가족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몇 번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게 어떨까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결혼을 향한 절차가. 그 사람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머니가 미리 당부했습니다.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 첫인상이 중요해. 절대 실수하지 마. 그 사람의 부모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말투, 옷차림, 태도, 모든 것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세요? 동입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에 계십니다. 형제는? 오빠 하나 있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엇을 하셨는지, 집안에 당원이 있는지, 친척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실수하지 않도록.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됐어요. 그래도 잘했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지. 저쪽에서도 우리 집안을 알아봐야 하니까. 며칠 후 그 사람이 연락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하셨다는 말. 제가 합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집안이, 제 출신이, 제 배경이 합격한 것. 이제 저도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같이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의 부모님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안 이야기, 친척 이야기, 과거 이야기. 저는 옆에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제 결혼인데 정작 저는 대화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저쪽 집안도 깨끗해. 깨끗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뜻이지. 과거에 이상한 일 없고 출신 성분도 괜찮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집안을 조사하고 과거를 캐고 출신을 확인하는 게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인가? 며칠 후 직장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직장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축하해요.
좋은 사람 만났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래요? 출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들에 대답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 모두가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의 배경에만 관심이 있는 걸까? 어느 날 직장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결혼 준비한다면서? 네. 상대방에 대해 좀 알려줄래? 저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좋아.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조직에 보고는 했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직에 보고요? 응. 결혼은 개인 일이기도 하지만 조직의 일이기도 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조직에서도 알아야 하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정말로 허락받아야 하는 일이구나. 단순히 부모님의 허락이 아니라 직장의, 조직의, 국가의 허락. 며칠 후 저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결혼 상대방의 정보를 적어 제출했습니다. 이름, 나이, 출신 성분, 부모의 직업, 형제 관계, 과거 경력, 현재 직장. 모든 것을 낱낱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조직에서 검토가 끝나기를. 일주일쯤 지나서 상사가 말했습니다. 괜찮대. 문제 없어.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만약 조직에서 안 된다고 했다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 사람을 포기해야 했을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조직의 결정은 절대적이었으니까요.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평가받는 것 같았습니다. 공장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집에서도 어머니는 계속 당부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절대 이상한 말하면 안 돼. 절대 눈에 띄는 행동하면 안 돼.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은 결혼 전이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결혼이 무산될 수도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저 자신을 감추고 조심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니.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어.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는 이미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때? 결혼 생활?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사는 거지 뭐.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많이 조사받았어? 친구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집안, 상대방 집안 다 뒤집어 엎었어. 심지어 먼 친척까지 조사하더라. 힘들었겠다. 응. 그때는 정말 숨 막혔어. 매일 긴장하면서 살았어. 혹시라도 문제 생길까봐. 지금은?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도 비슷해.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야.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해. 이제는 두 집안의 문제가 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혼 전도 힘든데 결혼 후에도 계속 이런 식이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결혼을 하려는 걸까?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하지 않으면 이상하니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결혼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받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계속해서 평가받고 검증받고 심사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저는 살고 있다는 것.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큰 행사를 할 형편도 아니었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척, 직장 동료 몇 명. 그렇게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박수를 쳤고 우리는 절을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구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결혼 후 첫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님 댁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벌써요? 당연하지. 결혼했으니 인사드려야지. 저는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집안 구석구석을 안내했습니다. 여기 청소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말마다 와야 해. 아들이 결혼했다고 부모를 잊으면 안 되지. 주말마다? 저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청소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지쳐갔습니다. 공장에서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는 시댁 일을 하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좀 쉴 수 없을까요? 너무 피곤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어머니가 기다리셔. 결혼했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저도 좀 쉬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효도는 당연한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효도. 그 말 앞에서는 제 피로나 힘듦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직장에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여행도 하고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요? 직장 일인데요. 여자가 혼자 다른 지역에 간다는 게 말이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일이잖아요. 일이라도 안 돼. 직장에 말해서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 일은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은요? 결혼했으면 집안 생각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날 저는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제 일이었던 것들이 결혼 후에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선택도 제 결정도 모두 남편의 시댁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결혼 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요즘 어때? 결혼 생활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친구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정말?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좀 힘들어. 무슨 일인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모든 걸 허락받아야 하고 모든 걸 눈치 봐야 하고.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결혼하고 나서 내 인생이 내 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그냥 참고 사는 거지. 여기서는 다들 그렇게 살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고 산다. 그게 답이라니.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잘 됐네. 이제 진짜 가정을 꾸리는 거야.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더 묶이는 거니까.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해. 엄마가 되는 거야. 아이 생각해서라도 잘해야 해. 저도 알아요. 남편한테 잘하고 시댁에도 잘하고 그래야 아이가 편하게 자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고 제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잘하는 것만 중요한 세상.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예쁜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자라겠지. 결혼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배우고 자신의 감정보다 집안이 중요하다고 배우고 허락받고 눈치 보고 참으면서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라겠지.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안정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 제 위치가 확실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여자. 그게 싫으면서도 동시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언제 결혼하냐는 질문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아직도 혼자냐는 시선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결혼은 자유를 빼앗았지만 동시에 보호막을 주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덜 위태로운 느낌, 소속감, 그것이 결혼이 주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어느덧 아이 엄마가 되어 있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돌보고 주말에는 시댁에 가고 그런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 새로 들어온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옛날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쉬는 시간에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결혼 생각은 있어요? 그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자유롭게요? 네. 결혼하면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건 맞아요. 그럼 왜 다들 결혼을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다들 결혼을 할까? 사랑해서? 아니,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왜?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그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혼자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여자는요. 왜요? 사람들 시선도 있고 조직에서도 이상하게 봐요. 왜 결혼 안 하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호받을 데가 없다는 뜻이죠. 결혼하면 적어도 남편이 있고 시댁이 있고 그 집안이라는 울타리가 생겨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있으면 아무도 안 도와줘요. 하지만 결혼해서 집안이 있으면 적어도 누군가는 나서주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게 이유였을까? 결혼이 보호막이 되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었을까? 저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던 모습, 아직도 혼자래. 이상한 데 있는 거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혼자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했습니다. 정상으로 보이기 위해서, 문제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결혼 잘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살아? 남편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내 말 알아들어? 여기서는 속해 있어야 해.
어디든 누구에게든. 그래야 안전해.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속해 있어야 한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소속의 문제였습니다. 혼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증거. 그것이 결혼이었습니다. 몇 달 후 결혼하지 않은 친구 하나가 문제를 겪었습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혼자 있다 보니 아무도 나서주지 않았습니다. 조직에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안도 없는데 뭐.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결혼이 왜 필요한지를.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속해 있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왜 저랑 결혼했어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리고 나도 결혼해야 할 나이였으니까. 저를 좋아해서는 아니었어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있었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여기서 결혼은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필요해서 하는 거지.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가정을 꾸려야 안정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사랑해서가 아니라 필요해서, 혼자 있기가 두려워서, 소속되고 싶어서. 그것이 북한에서의 결혼이었습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 한 동료가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잘 됐네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 동료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안도감.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는 안도감. 이제 속할 곳이 생겼다라는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유는 없다라는 체념. 이제 내 선택은 없다라는 포기. 그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웃음. 저도 그랬으니까요. 결혼할 때 저도 그렇게 웃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할 때도 똑같을까? 사랑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생존 때문에 결혼하게 될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곳에 데려와서.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을. 결혼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생존하기 위해 결혼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이는 자라서 학교에 다니고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남편은 자기 일을 하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어려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행복했을까? 아니면 두려웠을까?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결혼이 주는 안정감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올 삶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후회해요? 남편은 저를 보았습니다. 후회? 왜? 결혼한 거요.
저랑 결혼한 거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후회는? 글쎄, 후회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정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행복하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대답.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대답이 편했습니다. 거짓으로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대답이었으니까요. 저도 그래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남편은 웃었습니다. 우리 참 솔직하네. 솔직해야죠. 뭐, 그날 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제 결혼은 무엇이었을까? 실패였을까? 성공이었을까? 아니, 그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그저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과정, 의무이자 생존,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친구들이 다 결혼 이야기 하더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대. 저는 딸을 보았습니다. 아직 어린 얼굴, 순수한 눈빛.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혼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라고 말해야 할까? 사랑만으로는 안 되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다. 딸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 결혼이 무엇인지, 사랑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선택과 의무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테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몇 년 후 저는 북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남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딸도 함께였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도, 연애에 대한 태도도, 가족에 대한 관념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행복이 중요해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러움도 있었고 혼란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 있나? 집안도 안 보고 출신도 안 따지고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저의 현실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빠랑 사랑해서 결혼했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던 곳에서는 결혼이 조금 달랐어. 사랑도 있었지만 다른 것들도 중요했어. 다른 것들이요? 응. 집안이라든지 안정이라든지 그런 것들. 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간단하지 않아. 엄마는 그냥 살았어. 주어진 삶을 살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 딸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살던 방식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좋아할지, 누구와 결혼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이 제가 이곳에 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전의 저, 결혼 후의 저, 그리고 지금의 저. 돌아보면 그 결혼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후회하는 부분도 있고 감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이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주기도 했습니다. 딸이라는 존재,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힘, 그 모든 것이 결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북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곳이 있습니다. 결혼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던 곳, 사랑이 아니라 조건으로 평가받던 곳, 허락받고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했던 곳, 그곳에서 살았던 저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불쌍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이었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결혼은 때로 무거운 짐이었지만 때로는 버틸 수 있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자유를 빼앗았지만 안정을 주기도 했습니다. 선택권은 없었지만 소속감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북한에서의 결혼이었고 그것이 제가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그것이 저의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들려드린 것은 한 사람의 기억입니다. 북한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결혼을 통해 경험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자유가 아니라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나름의 방식으로 나름의 의미를 찾으며 저도 그랬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결혼이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이었습니다. 후회와 감사가 함께 있고 아픔과 성장이 섞여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삶이 있으실 겁니다. 선택한 것도 있고 선택하지 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후회되는 순간도 있고 감사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인간으로서 살아가려 했던 한 사람의 기록.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란봉 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